지난 영상에서는 티셔츠 작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었는데 티셔츠 하나라도 이렇게 복잡해하고 놀라시진 않았나요? 원단, 공임, 후가공, 부자재 등등등 초보자는 한번 빠져들면 정신없이 헤매기 딱 좋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정작 사장님 본인이 어떤 옷을 만들고 싶으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어떤 디자인으로 얼마에 맞춰야 하나 딱 잡아낼 수 있는 꿀팁을 들고 왔습니다. 내용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이전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오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상품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사장님들은 당연히 싸게, 퀄리티 좋게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를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거예요. 쇼핑몰들은 컨셉이나 단가나 유통 채널이 다 다르잖아요. 다 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흔히 마케팅에서 4P라는 기본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뭐 워낙에 기본이라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품과 서비스든 기본적으로 생산자나 판매자가 알고 있어야 해요. 내가 어떤 상품을 파는지가 바로 프로덕트. 여기서 4P는 앞에 P를 다 따서 네 가지의 P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프로덕트는 내가 어떤 상품, 무엇을 팔 건가, 프라이스, 얼마에 팔 건가, 플레이스, 어디서 팔 건가, 프로모션, 어떻게 팔 건가, 이 네 가지를 말해요. 일단 내가 어떤 거를 팔 건가? 나는 저가 의류를 팔 건데, 아니면 고퀄리티 의류를 팔 건데, 아니면 기본을 팔 건데, 스타일은 어떤데? 라는 이제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분석하는 툴은 또 따로 있어요. 그치만 어쨌든 여기서 어떤 컨셉에 무엇을 팔지를 정했으면 이제 가격은 얼마에 팔 건가, 가격은 어느 정도로 그 가격대를 정할 건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요즘 같은 경우에 플랫폼이겠죠. 뭐, 옷가게에서 팔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지, 뭐, 다양한 플레이스가 있잖아요. 어떤 유통 채널을 선택할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통 다들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니까, 플랫폼에서 팔지, 아니면 나는 뭐 무신사다, 뭐, 아니면 나는 G마켓이나 이런 데서 판다, 쿠팡에서 판다, 다양한 플랫폼이 있고, 그 해당되는 플랫폼에 맞는 가격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 어떻게 팔 건가? 뭐, 이거는 거의 대부분 광고, 쉽게 생각하시면 광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광고는 어떻게 할 건가? 얼마나 할 건가? 아니, 뭐, 인스타를 할 건가? 유튜브를 할 건가? 등등등. 이제 모든 내가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수단이 다 프로모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개념에 맞춰서 도입을 해보시면 좀 쉬워요. 1번, 내가 판매하는 단가가 얼마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제 제품이나 컨셉은 정하셨다는 가정 하에서예요. 광고비와 판매 플랫폼에 따라 마진은 또 몇 프로 정도 보고 싶다라는 게 있죠.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원피스가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뭐 3만 원대 원피스다. 근데 요 마진율을 요거는 사실은 내 뭐 배송비가 얼만지 수수료가 얼만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보통 저희 거래처들을 보면 1.7배 정도 보시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서 마진을 1.7배를 본다라고 하면 3만 원대라고 해서 뭐 그냥 예를 들어 34,000원이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두 번째 내가 받아야 하는 원가가 나오죠. 대략 원가는 34,000원 나누기 1.7에서 2만 원이 나와요. 자, 세 번째, 그 원가에 해당되는 원단, 공임, 퀄리티가 정해지실 수 있어요. 이 2만 원 안에 공임, 원단, 부자재, 후가우동 모든 거를 다 넣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원피스나 투피스 같은 경우에 요짝이 1.3이나 1.6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5,000원짜리 원단이라면 이제 6에서 8,000원 정도의 원단 원가가 나오겠죠. 그럼 이 공임, 부자재 나머지를 다 포함해서 12,000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 생산 원가가 10,000원인데 원단을 8,000원짜리를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러면 진행이 어려운데요. 이제 제작을 해보시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원단을 고를 때 무조건 예쁘고 내 거에 이제 어울릴 만한 원단만을 보시다 보니까 단가를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가를 내드리면은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런 반응이 나오실 때 되게 많은데, 그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 비싼 원단을 고르셔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밖에는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차근차근 한번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러 번 영상 돌려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스타일이랑 컨셉 그리고 프로모션을 제외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이게 다 정해지셨다고 하면 고객층에 맞는 단가대가 나오실 거예요.
에이블리에 가시면 사실 지금 에이블리가 플랫폼 중에서 1등이잖아요. 여성 의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에이블리에 가시면 아이템별로 필터링을 하시면 어떤 아이템이 제일 많이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스타일이랑 어울리는 스타일이 요 정도 가격대가 제일 판매가 많이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 가격대랑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정해지고 나시면 이제 내 제품, 그러니까 내가 제작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디에 힘을 주실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힘을 준다는 건 이제 이 아까 원가가 나오잖아요. 생산 원가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돈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배를 어디에 더 많이 해줄 것인가. 제품 원가에는 세 가지, 3요소가 있는데 우리 저번 동영상에서 봤던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중에 공임, 원단, 부자재 및 기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공임과 원단이 메인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좀 보기 쉽게 그래프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스타일,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을 조금 중심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나눠보시면 머리가 조금 정리가 잘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분면으로 나눠본 다음에 각자 우리가 어디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왼쪽에 스타일에 유니크하면서 가격이 낮다 아니면 높다 이렇게 한번 내 건 어떤지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유니크하면서 이제 가격이 높다 그럼 이제 뭐 디자이너 브랜드다 뭐 럭셔리 브랜드다 이런 것들 될 수 있겠고 가격이 높으면서 베이직한 것들은 이제 고퀄 기본 스타일들이 되겠죠. 그리고 가격이 낮으면서 기본이다. 그럼 이제 보통 시장에서 파는 흔히 말하는 싼마이. 그다음에 가격이 이제 낮으면서 좀 유니크하거나 트렌디한 스타일이다. 보통 이제 에이블리나 이런 데서 판매되는 많은 의류들이 이런 거에 해당될 때가 많죠. 등대문 옷들이. 근데 이제 쇼핑몰 사장님들이 이거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지금 핑크색으로 칠해진 곳에 이제 해당이 된다. 아니면 뭐 다른 데에 해당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에 맞는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핑크색에 있는 부분은 유니크하면서 이제 디자인물이면서 디테일도 많고 하면 공임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이면서 고퀄리티 원단이다라고 하면 이제 원단의 가격이 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또 맨 왼쪽에 나는 싼마이로 해서 이제 장수를 진짜 많이 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원단 절로 쟁이실 수가 있어요. 원로 쟁이고 이제 뭐 땡원단도 알아보시고 사입을 해보실 수도 있고 중국 원단 직접 수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공임도 뭐 중국에 생산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기 의정부 쪽이나 저 위에 쪽에 가시면 서울 시내보다 공임 저렴한 곳들이 많아요. 대신에 수량 진짜 많이 꾸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맞게 공장을 또 섭외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브랜드나 쇼핑몰이 고퀄에다 이제 마진도 너무 좋다, 높다 하시면 뭐 가격 그 원단이나 이제 공임 둘 다 힘을 주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적인 쇼핑몰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힘을 줄 건지를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디테일에 힘을 주고 싶으면 이제 공임. 나는 무조건 싸게 많이 팔래, 박리담에 할래 하면 이제 공임 원단 모두 다 저렴해야겠죠. 저희 매장에, 그러니까 도매 매장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물에 조금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공임이 원단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요. 그리고 사실 공임은 컨트롤하기 나름이기는 해요. 원단 가격들은 이게 그 원단 입장에서 보면은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생산 원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내고의 폭이 좀 정해져 있는데 이제 공임 같은 경우에는 바느질과 뭐 속도, 우리 사장님 스타일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거래를 어느 정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량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계획에 맞게 선택을 해보실 수 있죠. 대략 이렇게 아웃라인이 나왔다면 공장을 섭외하시면 되고 그 단가에 맞는 공장을 찾으시면 돼요. 공장이라고 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같은 티셔츠 하나에 공장마다 퀄리티나 공임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기업 퇴사 영상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시장 출신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공장 핸들링하는 거를 하나도 몰랐어요. 무조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장에 가서 그냥 제품을 생산했던 거라 단가를 낼 때마다 이제 이런 제 스타일에 맞는 통일성 있는 이제 단가를 내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획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예쁘다고 만들면은 뭐 다행히 단가가 잘 나왔을 경우에 상관이 없지만 소비자가 구매하실 수 없는 가격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요약해보면 일단 대략적인 스타일을 정하거나 기존의 내 쇼핑몰에 맞는 이미지를 가지고 자체 제작 상품의 경쟁사나 시장 내 단가를 시장 조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진율을 판매가에 나눠서 역산을 하시고 생산 원가의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잡으시면 됩니다. 또 그에 맞는 공장 또는 생산 대행 업체를 섭외하시고 쓸 수 있는 원단과 가격대, 디자인 디테일 등 뼈대를 세우시면 끝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를 튼튼히 해놓으시고 어떤 아이템을 만들지 구체적으로 시장을 조사하시면 훨씬 더 내가 할 수 있는 아이템과 할 수 없는 아이템을 구분하시기도 쉽고 현실적으로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장 조사를 하시고 원단을 보는 법 등등등 실무에 필요하신 영상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업데이트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제작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고정 링크로 문의 및 의뢰주시면 빠른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채널 게시물에 가시면 원하시는 주제에 대해 투표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남겨주시면 다음 촬영 주제 선정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 이 채널에서는 의류 제작부터 도매까지 유용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알람을 눌러두시면 알찬 소식들을 놓치시지 않을 거예요.